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있죠, 내용.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물어보는 기출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1번이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하는 계획, 2번에 구역 4개, 그렇죠? 6번이 입지기재 해수고요. 2번, 6번 묶어 놓으면 된다, 똑같단 말이에요. 3번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요 183페이지를 하고 있어요. 183페이지고 박스. 서울시에서는 용도를 준축으로 바꾸고 싶다, 고도지구를 지정하고 싶다, 도로 확장하고 싶다, 지하철 만들고 싶다, 기반시설, 그럴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짜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라고 냈잖아요.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하는 것,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하는 것, 입지규제 해서 내용 몇 가지.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거기서도 눈으로 쓱 보는 거하고 내용 몇 가지나 할 때 6가지입니다 하고 대답해 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오래 남는 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는 이걸 묻는구나, 이걸 묻는구나, 그걸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1번이 용도, 지역들, 용도, 지구들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계획. 용도, 지역 아까 맛봤잖아요. 21개, 지구 9개 그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 이제 통칭해서 용도 구역이라 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개발 제한구역.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정하고 지정한 걸 변경할 때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놈을 짜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저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나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들 있죠. 이거 설치할 때도 다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시, 이거 이제 2장 도시개발법 정비사업 있죠, 정비사업. 3장 도시정비법에서 배울 거란 말이에요. 얘는 이제 다른 법이 있어서 시험에서는 얘는 언급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6번이 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여기 들어갔냐면은, 원래 용도구역이 4개밖에 없었는데 3년쯤 전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다 붙이기는 그렇고 동그라미 하나 더 법조문 만들 때 더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이런 걸 지정하고 변경하고 설치할 때 그때마다 짜는 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구체화시키는 건데, 이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청사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럼 머릿속에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짤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 그러니까 이제 행정계획을 짠다 할 때 안을 세운다, 그러니까 입안이다. 그 계획의 안을 짠다 이 말이거든. 그럼 누가 입안을 하냐?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그 다음에 안을 다 짰으면 최종적으로 이걸 결정을 한다. 결정해서 관보나 공부에 고시를 한다. 결정권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제 시험을 또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어떤 형태든 여러분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험이 나와요. 나오니까 제일 먼저 일봤다. 내용부터 기억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내용 몇 가지? 6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 비스무리한 뭐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투기과열지구 이런 걸 집어넣어 버리거든. 자, 일단 6가지 있다고 봐도 큰 거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하나. 일단은 뭐 지금 이거 저 나중에 프린트가 나갈 거예요. 제가 프린트 나갈 거니까 지금은 너무 파닥파닥 하지 마시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위반해야 되냐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위반권자가 누구냐? 원칙적으로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위반하라고,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구청장 나오면 안 돼요. 구청장.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관내에서는 누가? 서울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 세종시장이,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가. 그 밖에 이제 시장, 군수들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서 이런 거 하려면 입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얘들기 가장 좋은 게, 자, 서울특별시가 있고, 자, 서울특별시하고 붙어 있는 광역시가 어디게요? 인천이죠, 인천. 인천 광역시. 서울하고 인천하고 붙은 도가 경기도. 그러죠? 경기도 다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애가 가장 좋아. 특별시도 있지, 광역시도 있지, 도도 나오고. 경기도 안에 부천시는 인구가 50만도 넘고 대도시 아니요? 서울도 붙어 있고 인천도 붙어 있고 소속은 경기도고, 그 다음에 부천하고 붙어 있는 광명시 일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형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얘들끼가 가장 좋아요. 고루고루 다 나오니까. 그럼 봐봐봐. 서울시에서 30만 평의 자연 녹지를 아파트 지으려고 삼종 일반적으로 용도를 바꾸고 싶어. 누가 입안해야 돼요? 서울시에서. 인천시에서 도로 하나 만들고 싶어. 기반시설이잖아요. 인천시에서 입안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천시에서 공원 하나 조성하고 싶다. 도시개발 사업하고 싶어. 부천시에서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특별시에서는 누가 입안하고? 특별시죠. 광역시에서는 등등 시장 운수가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이 돼 있어. 국가가 관련돼 있어. 그럼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해도 돼요. 그 다음에 광역시설 관련되면 여러 개 시군에 걸치니까 도지사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저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입안하냐?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군, 야들이 원칙.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음. 필요하다면 예외로. 자, 야는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기서요 좀 재밌는 게, 일반 주민들 있죠. 주민들도 도시군 관리계획 짜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심리전을 구사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라. 그래.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합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행정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정계획은 행정청에서만 짜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절대 못 짜. 국가나 지자체에서만 짜는 거예요. 그럼 주민들이 이거 짤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유, 그러면 안 돼. 큰일 나요. 주민들은 이거 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시험에서, 이번 시험에서 나온 거. 아, 이거 시험장 이 부분 다 나왔네. 주민들을, 이해관계자들은 입안권자 찾아가가지고 이걸 입안하면 안 돼라고 제안을 하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입안을 하는 게 아니라 입안해달라고 뭐 한다고 제안을. 입안권자 찾아가서 안을 좀 짜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절대 짜는 거 아니에요? 짜달라고 서울시에 가서 뭐 한다고? 제안. 자, 그런데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개? 6개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다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 딱 정해져. 그러니까 시험 내기 딱 좋아. 이 중에 기지 이렇게 외워야 돼.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관련된 이 두 가지만 제안을 해. 또 연필. 필요 없어. 가만히 있어요. 어차피 1년 레이스기 때문에 호흡 길게 해서 단단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지구단위 지정해달라고, 요거는 제안해도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용도 지구 있었죠?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개발진흥지구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 얘는 나중에 가. 일단 용도지구 알아야 되니까. 기지 두 가지만 제안한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이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럴 때,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들은 주민들이 가서 제안할 수 있을까? 자, 주민들이 가가지고 서울시장님, 오른쪽 땅이 중심 상업지역인데
보존 녹지적으로 다 바꿔주세요. 왜 그러시냐고. 우리 사돈들이 이 땅이 있는데 배기 싫어 죽겠다고. 상업적이 이 땅값 비싸서 잘난 체해서 보존 녹지로 바꾸라고. 그리고 왼쪽 땅은 다 그린벨트 묶인 땅인데 풀어달라고. 이건 내 땅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엄청난 이해관계가 여기서 첨예하게 대립된단 말이에요. 용도 지역들을, 지구들을, 구역들을 지정해달라고, 변경해달라고. 이건 제한이 안 돼. 기반시설은 다 유리하거든. 지구 단위하고 기지 요 두 가지만 제한해요. 자, 이때 입안하라고 제한 들어가면 45일 내 서울시에서는 반영할지 여부 통보합니다. 서울시에서 바빠서 도저히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 날짜는 나중에 듣기만 하고 나중에 외우면 돼요. 주민들이 서울시 찾아가서 제안했잖아요. 제안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두드려 맞습니다. 요 절차 비용을 제안한 네가 돈 내라고 해요. 입안 결정에 필요한 절차적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제안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처음 만들 때는 주민들의 행정 절차에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려고, 복리 행정을 실현하려고 주민들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하고 홍보를 했어. 근데 너무 제안을 많이 하면 행정청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네가 내라 이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안할까 안 할까? 안 하지. 뭐 들라고 제안하냐고. 그러죠? 비용 내락할 텐데. 자, 이때 제안할 때 이번 시험에 나온 거 내가 얘기해 볼게요.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변경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거든. 그럴 때 그 시설 예정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정지에 5분의 4 이상 도장을 받아와야 돼. 나머지 3분의 2인데, 이건 제가 이제 제 카페에 29회 시험 기출문제 해설한 강의도 올라가 있는데, 관심도 없어요. 합격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민방위 교육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올림픽 정신으로 오신 거예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둔다? 진짜 참가만 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진짜 사상 초유의 응시생이 모일 수 있다니까. 34만이 문제가 38만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와, 이거 진짜 나라가 지금 뭐 어떻게 가는지 모르. 어제 TV 잠깐 보는데 공무원 시험에 뛰어드는 젊은 청춘들 수능 시험 가까이 이제 40만 명이 넘는 데네요. 공무원 시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중에 뭐 0. 몇 프로만 합격하는데, 이 나라가 이걸 조장한 것 같아요. 이 진짜 양질의 일반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진짜로. 한 20년 일할 수 있는. 근데 그 눈앞에 그것만 보려고 막 공무원만 늘리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 연금이나 공무원들이 그걸 국민들이 세금으로 다 메꾸려면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러니까 공무원들 시험을 막 늘린다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해버리니까 일반 기업 취직 못하니까 막 공무원 시험으로 가는 거야. 9급, 7급 이런 식으로 소방, 경찰 쪽으로 막 노량진 학원에 장난이 아니에요, 젊은 청춘들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뷰하는데 7년을 공부했는데 한기차를 또 떨어져서 또 하고 무슨 고시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에 막 10년씩 매달리는 거야. 근데 10년 매달려도 35대 된다 쳐요. 대학 졸업하고 10년 해서. 공무원 되는 거 훨 낫다니까? 그러죠? 62살까지 정년 보장되잖아요. 우리 여러분 솔직히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봐봐요. 일일이 꿍따잖아요. 인감정에서 띄워주고 널리 놀고 차 마시고 놀면서 줄을 서시오 이러고 6시 되면 칼퇴근이에요. 낭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본거 이제는 일반 대기업 수준이 9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자리가 그만한 게 없어, 세상에. 저 시간 딱 되면 밥 먹지, 뭐 집에 가라 카지, 뭐 종 쳐요, 종 띵땅땅땅. 그럼 부시릭 다 가버려요. 6시 넘어서 동사무소 물려있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국가기는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나라가 활기가 없어지거든, 사실은. 중개사가 34만 명이 웬일이에요, 이게 진짜. 너 왜 그랬어? 이모 고모들 할 자리를 자꾸 빼앗으려고 그래. 지부터 살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젊은 우리만 하더라도 그때 연도를 밝히면 안 되고, 우리 때는 뭐 좋은 대학 아닌 대학, 뭐 대학만 졸업해도 일자리 있었어요, 사실은요. 애지간하면 다 일자리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드는 것 같아요. 대학 가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서. 그러죠.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들의 65% 이상이 수능으로 해서 정시로 대학 가는 게 맞다. 그 수시 그 비리가 많다. 수시 그거 아버지 백이 있으면 좋은 데 다 들어가거든요. 그 내가 작년에 내가 희한한 거 봤어요. 그 내가 아는 사람 지인 딸내미가
외국 주재원 딸내미를 가가지고 외국 유학생 특기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서류를 3군데 냈어요. 처음에 숙명여대를 내서 탈락해버렸어요. 그 다음 숙명여대보다 비슷한 데를 하나는 또 탈락했는데 연대 넣었는데 거기 돼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서류 제대로 안 본대요. 서류 자세히 안 보고 이렇게 쓱쓱 넘겨가지고 얘가 우리 학교에 그 뭐 좀 덕되겠다 싶으면 그냥 뽑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서류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검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는 사람 통화하고 어쩌면 가점 더 줘버리고, 선생들도 왜 아버지가 힘이 세가지고 학교에 기부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시할 때 서류 좋은 걸로 작성해주고, 선생님들 다 숙명여고 사태처럼. 그것은 아버지가 문제를 빼돌린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딱 좋아요. 우리처럼 학력고사 봐가지고 객관식으로 1등부터 쫙 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그게 제일 낫지 않아요? 딱 좋아. 딱 뭐 봉사고 나발이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주민들은, 이건 진짜 시험에 중요한 게 자주 나온 거예요. 입안할 수 있다 없다? 또 있대잖아. 또 제가 언성 높인 거예요? 죄송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해도 너무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이 계획들은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국가기관만 짠다 했더니 알았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얘도 대답한 거 틀린 거 보셨고,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들은 입안권자 차단 제한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물으니까 주민들이 입안할 수 있나요? 예. 주민들이 입안한다고 못한다고? 못한다고 절대로. 자, 그러니까 용어를 자꾸 연습해야 돼요. 입안해달라고 서울시 찾아가서 뭐 한다고? 제한. 자, 제한할 때도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관련된 거 제한합니다. 그때 이제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제한할 때 동의 5분의 4 얻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번에 시험 나온 게 동의 묻는 거였거든. 그런데 웃기는 문제가 조금만 침착하면, 예를 들어 2번이 지문이, 3번이, 2번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동의 5분의 4, 기반시설 변경에 관한 동의 3분의 2. 똑같은 거거든. 기반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제한할 때 5분의 4 동의 얻어라 이렇게 됐거든. 그래, 이거는 문제를 지문 5개가 안 나오는 거거든. 4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걸 찢어서 2개 만든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 5분의 4, 변경 3분의 2. 그러니까 얘기만 봐도 답은 이 둘 중에 하나고.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뭐냐, 기사회생, 죽었다 살았다, 기사, 기반시설 5분의 4 이렇게 연습을 했거든. 그러니까 기사회생, 기반시설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기사회생 4. 그러니까 답이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주민들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예정지의 땅 면적 얼마 동의? 5분의 4, 5분의 4. 50만 평이 있으면 40만 평의 동의를 도장을 받아가야 돼. 설치 변경. 나머지는 3분의 2. 그건 일단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또 이제 세부적으로 또 할 거니까. 그리고 제한 들어가면 며칠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 45일. 바쁘면 30일 연장해서 통보. 그래서 연장까지 하면 75일 정도는 기다리면 된다. 그 다음에 제한했다가는 비용 지가 내는 수도 있다. 지문 5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제한을 했던, 직접 입안을 하든 이런 거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도시군관리 짤 때 절차가 또 있어요. 이 절차가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기초 조사를 하고 토지의 적성평가, 환경성 검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봐요. 30만 평의 자연 녹지를 3종 일반적으로 용도를 바꾸려면, 도로를 설치하려면, 고도지구 지정하려면 아침에 딱 가서 여기 고도지구, 아침에 딱 가서 도로부지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개월에 걸쳐 조사 측량을 다 한다. 측량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측량을 다 해가지고 도로부지는 이렇게 될 거다, 용도지구는 이렇게 바뀔 거다, 고도지구는 이만큼 될 거다 하고 제일 먼저 도시군 관리계 짜서 안을 짜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조사 측량을 한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민, 지방의 의견을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주체거든, 주체. 우리 행정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의 주체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객체예요, 객체.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국세청이 행정 주체예요. 세금 내라고 우리한테 날라오잖아요. 우리 객체야, 객체. 세금 부과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에서 용도로 바꾸잖아요. 용도 지역을. 그럼 서울시가 바로 행정의 주체. 그럼 용도 지역이 바뀌면 그 땅 가진 사람들은 거기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지. 우리가 객체예요, 객체.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 짤 때는 주민들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듣고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나와. 주민들이 지방의원 보내줬잖아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안을 짜는 거야.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 들을 때 14일 이상 열람케 하고 열람케 안에 의견 들어가고 국방상 기밀 있는 걸 위반할 때는 이걸 생략할 수 있고 나중에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용도를 만약에 쉽게 개발 제한 구역을 해야 되겠다. 지정해야 되겠다. 그 다음 3종 일반적으로 자연녹지를 변경하고 싶어. 방화지구 지정하고 싶어.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짜라는 얘기 아니야. 짤 때 수개월, 수년에 걸쳐 조사를 다 하자.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 서울시 의회 의견 다 들은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방화지구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안을 다 짜요. 짜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다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거쳐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딱 해서 서울시 공부에 고시하면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바로 행정청에서 서울시에서 이런 걸 하기 위한 절차라 이 말이요. 자, 그럼 보세요. 3종 일반주거를 자연녹지를 3종 일반적으로 용도로 바꿔야 되겠다. 방화지구로 지정해야 되겠다 할 때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들어 안 들어요?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된다니까. 이런 거 시험을 낸단 말이에요. 서울시 의회 의견을 들어서 용도 변경하기 위한 안을 짠다니까. 그리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다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의심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쳐서 최종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라고 됐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결정을 누가 하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허리 한번 딱 펴고. 이게 엄청난 권한이요. 그러죠? 여러분 용도 지역 알죠? 이거 아까 그거. 용도가 녹지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정보를 미리 알면 땅 투기하면 백발백중 돈 벌죠. 어디가 그린벨트 풀릴지 알면 그러죠. 이거 엄청나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권한을 함부로 주지를 않아. 법을 정할 때. 이런 결정권자는 원칙으로 시, 도지사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50만 넘는 대도시, 시장 정도는 돼야 이걸 지정하고 변경할 권한을 줘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개발 제한 구역 있죠. 요 놈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자.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있죠. 요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 아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고. 이런 걸 시험을 낸 거예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여기 있으면 두 문제 나왔구나.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 있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하는 건데 아닌가 한번 찾아봐라. 정답 오류 나온 거 하나. 여기서 두 개 나왔네 벌써. 무조건 나오거든 시험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서 보세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놈은 자 찬찬히 단계가 있다 이 말이야. 내용이 몇 개? 요거 6가지요. 이런 걸 지정하고 변경하고 설치할 때 짜야 되는 게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자,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특별시 등 시장 운수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장관, 도지사도 가능하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다. 주민들도 예외로 위반할 수 있다 없다? 또 있다고라. 또 있다고. 전기 고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라도 해가지고 좀 뭔가 몸이 찌릿찌릿해야 다시는. 그러죠? 너무 편안한 환경 같아요. 왼손에다가 전기 코일을 둘러놓고 2번 이상 틀린 대답한 사람은 선을 스위치 올려가지고 지직하게 만들어 놓고 한 10달 댕겼더니 반쪽이 마비가 돼 있어요. 반쪽이. 저 학원 가면 전기 고문한다고 반쪽 마비됐는데 자격증은 땄어. 자격증은 땄는데 저 학원 가서 2번 돌아가 있어. 2번. 그래서 땄다고 내가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주민들은 입안한다 못한다? 못한다. 입안해달라고? 제한한다. 제한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관련된 이 2가지만 제한한다. 이건 나중에 가고. 자, 반영할지 제한서 들어가면 45일 내에 좋다.
반영할지 여부 통보한다. 서울시에서 바쁘면 30일 연장해서 통보하면 되고, 그럼 돈 네가 내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안할 때는 용도를 바꾸려면 조사 청량을 다 해야 된다. 주민 지방의 의견 다 듣고 안을 짜자. 그리고 최종 결정할 때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다 해야 된다. 이건 기본이요. 그 다음 서울시 오류를 막으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거 최종 결정은 아무나 못한다.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정도 돼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반드시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한다. 자, 이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 자, 이러고 183페이지에 하단에 입안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입안권자 있나요? 자, 그럼 제 이 얘기 보세요. 여러분들은 평생 듣도 보도 못한 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책을 줄치는 공부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법 예 한해서는. 다른 건 난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평생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뭔 얘기인지 한번 들어놓고, 그리고 여기서 이 순서대로 줄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럴 때 얘가 보이는 거예요. 책이 보일 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1번의 원칙, 입안권자. 특별시부터 줄치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어디라고요?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시장운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해야 된다. 이거잖아. 보세요. 여기. 특별시에서는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관할구 안에서 이런 거 하려고 위반하라. 예외, 기업,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한 장 딱 넘어가세요. 그냥 깔끔하게. 다음 페이지에 박스 밑에 도지사 동그라미 하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예외지만, 일단 됐어 이제. 그리고 저 밑에 3번에 위반의 제한이 있나요? 봐요. 아는 거니까 눈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보는 게. 자, 1번 제한사항에 주민 동그라미 하고, 거기에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주민은 동그라미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자, 거기다 줄지, 위반을 뭘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자, 제가 하는 공부하는 요령, 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줄친 게 주민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만 줄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스에 1번 1번 냅두고 2번도 냅두고 3번 기반시설 설치, 거기 동그라미 하세요. 기반시설 설치.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지. 그렇죠? 위에 그 두 가지 냅둬도 괜찮아. 지금 아직은. 자, 얘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위반한다 못한다? 아이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주민들은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위반해달라고 제한한다. 그렇지.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용어가 익숙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른쪽 상단의 결과 통보 보세요. 도시군 관리 위반을 제한받은 저 각종 장관, 시도, 시장, 수적 위반권자는 제한일부터, 자, 거기 며칠 내? 그렇지. 그놈만 동그라미. 45일 내에 반영할지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하고, 다만 부득이하게 있으면 1회에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대로. 그러죠? 다 배우고 해야 활자가 보이는 거예요. 활자가. 줄치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 절대로. 그 다음에 비용 부담 나오죠. 볼게요. 근데 줄치지 말고 가만 냅둬요. 도시군 관리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서울시에서는 제한자하고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게 알고 귀로 다 듣고 난 다음에 알고 책을 보니까 책이 낯설지 않잖아요. 그러죠? 이게 오래 간다니까, 기억을. 그리고 반복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줄이 다 쳐져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줄 안 쳐도. 그 다음에 이 절차 있죠, 절차. 오른쪽 상대에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의 지방의 의견들을 사안을 짜가지고 결정고시 단계에서 협의심의 거쳐서 결정고시 하잖아요. 요 절차 아니에요, 요 절차. 특별할 게 없어. 그 다음에 밑에 뭐 조사 다 필요 없어. 지금은 한 장 넘기고.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중간에 결정해서 결정권자 있나요? 요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법조문이 결정해놓고 결정권자 원칙 예외 이렇게. 자, 그러면 원칙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동그라미, 시도지사가 거기만 동그라미 직접 결정하거나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그 다음에 다만 이하 있나요?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시, 광역시, 세종시 제외한 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있지, 대도시. 그 대도시라는 단어만 동그라미 하세요. 대도시의 경우는 해당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관련된 거 가만 냅두고, 저 밑에 예외 있나? 예외.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걸 시험을 냈다가 이번에 오류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 박스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짰으니까 결정도 장관이 해야 되겠죠? 외울 거 없고. 2번 거기 줄 치세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따른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자, 일단 뭐 국가계획, 국가와 관련되면 장관이 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4번의 수단자원보호구역은 누가 한다고 그래서 아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래서 위에 박스 위에 이제 해수부 장관이 한다고 그래서 4번은. 그럼 오른쪽 상단에 결정 절차, 행정기관하고 협의, 2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 동그라미 제목에다만, 심의 동그라미만 하세요.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넣어쳐서 심의 거쳐 그것이 열람하면 된다. 해놓고 효력 발생이란 말 나오잖아요. 자, 이런 건 지금 한테 가만히 냅둬도 괜찮아요. 자, 여기 이런 절차를 거쳐서 188페이지에 용도 지역이 지정된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장 넘어가서 190페이지에 용도 지역들이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192페이지 3페이지가 건폐율 용적률 적용한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195페이지가 용도 지구가 있었고, 196페이지가 용도 구역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들은 이 절차를 거쳐 얘네들이 하는구나,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용도 지역 등이 지정되고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럼 용도를 왜 자연녹지를 상업적으로 바꾸고 왜 도로를 만들고 왜 개발 사업을 하겠냐고. 장기계획을 짰으니까 이게 실천하려고 하겠지. 서울시에서 장기계획 짰을 거 아니에요. 그 장기계획을 짜는 걸 공부해야지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조문 순서하고 거꾸로 하는 게 제일 편하다니까요. 그래서 어딜 보냐면은 178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죠? 그럼 보세요. 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군별로 짜는 장기발전 방향 제시는 청사진이에요. 청사진, 종합적인. 이 청사진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실천하려고 짜는 게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하고 자꾸 연습을 해서 여기 맞춰야 되네, 생각을. 그러면 저건 누가 짜야 되냐면은 이것도 법적으로 누가 짜는지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도 법으로 누가 짜는지가 정해져 있거든. 이게 얘들은 이제 승인 받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승인 받으세요. 그런데 얘가 먼저기 때문에 장기계획에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을 했었어요. 준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시험 나오면 아주 쉬운데 얘는 수립 쪽에 야만 외우면 딱 맞아요. 딱 답이 나와요. 광역도시계획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보세요. 특별시에 대한 장기계획은 누가 짤까? 특별시장이. 광역시에 대한 장기계획은 광역시장이. 부천시에 대한 장기계획은 부천시에서, 광명시에서, 시흥시에서. 그래서 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짜냐면은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 세종시에서,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시장. 그 다음에 그 밖에는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장기기본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기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짜야 되는데 안 짜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은 이게 시험에 적어서 단골이거든.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쬐끄만 시군에서는 장기계획 안 짜도 돼요. 뭐 장기계획이고 뭐 짜야 되냐, 뭐 필요 없다.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 광역시와도 접하지 않아야 되고 인구도 얼마이야? 10만 이하. 자, 오늘은 일단 처음이니까 인구 10만 이하의 코딱지만한 시군에서는 기본계획 짠다 안 짠다? 안 짠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일단은 인구 10만 이하는 안 짜도 된다. 애지간한 시골의 군들이 있죠. 10만 안 되거든. 안 짜도 돼요. 그 다음에 뭐 광역 도시계획 수립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필요 없고. 자, 다시 한번 기본계획 쪽에서 시험 나오면 정답 부분은 어디냐? 이 부분이 제일 높아요. 자, 인구 10만 이하 안 짜도 돼요. 오케이? 인구 10만. 그 다음 두 번째, 예외적으로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짤 수 있다, 도지사도 짤 수 있다, 이렇게 내. 얘들 나오면 큰일 나요. 자, 봐요. 단어를 봐요. 단어. 도시나 군별로 짜는 기본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별 도시의 장이 아니고 나라 전체 장관이잖아요.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계획 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도지사 보세요. 경기도 전체를 하나의 도시로 봐서 장기계획 짜면 될까? 경기도 전체면 경기도 연천부터 저 경기도 수원까지 얼마나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기본계획 짜는 사람이다. 예외로 그렇게 나와, 지문에. 맞다, 틀리다? 틀리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걸 도대체 왜 배우는지 도대체가. 오늘 신문 보니까 수능시험이죠, 수능. 수능 영어 문제를 오리지널 영국 사람 교사들한테 줘서 풀으라 했더니 지들도 틀리더라고. 5명 중에 4명이 틀려요. 지들도 모르는 단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 낸다는 그 대학 교수들이 대학교에서 책만 잡고 계속 그렇게 하고 하니까 현실감이 다 떨어지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영어가 공부하기 싫지, 학생들이. 여러분 영어 잘하시지만 수능 영어 안 해도 외국 다니면서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다 해. 나 진짜 배낭 하나 메고 워터만 알고도 나 다 갔어. 워터. 다른 영어도 모르는데 뭐가 필요해? 안 그래요? 다 찾아가지 뭐 지도 가지고. 요새는 또 뭐 필요도 없어. 아무 문제 없, no problem. 다 돼요. what time? 그럼 되고, 숫자나 개호 할 줄 알면 되지, 뭐, 그까지 거. 그런데 이걸 왜 해야 되냐고, 우리 중개사 시험에. 그죠? 얼어 죽을 욕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욕하면 하고, 또 외우고. 자, 다시 한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국토교통부나 도지사가 짠단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오케이. 이러고 집에 가면 기억 안 나. 잊어먹어. 관계없어요. 다음 달에 할 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본계획은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쪽에서 주민들이 제안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또 하나만 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세종시, 제주도 내놓으면 기본계획 짰다. 이 절차가 있어. 또 기본계획, 장기계획 짜려면 또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또 주민들을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 다 들어서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다 듣고 짜야 되거든. 이게 레파토리가 있겠지. 행정 절차가. 자, 이때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이걸 3특 1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얘들이 짰을 때는 바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다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일반 열람시키면 되고 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외 시장 문수들이 짰으면 도지사 찾아가서 도지사에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 그럼 시험에는 뭐라고 내냐면은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시험에 잘 안 내요. 눈이 확 띄니까. 광역시장이 광역시 기본계획 짰을 때는 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내는 거야. 이 내놓으면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존다 저는 그 사이에 졸문한데 살짝 졸아서 안 졸았어요. 그렇지. 여기서 안 졸았다 그런 순간 집요하게 들어가거든요. 졸았어 하는 순간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쿨하게 인정하면 그걸로 끝. 안 졸았는데 하는 순간
집요하게 카메라 돌리기 시작하면서 CCTV 돌아갑니다. 자, 일단 잠 또 깼죠? 자, 저 도시군 기본계획 하고 있다고. 자, 저놈은 예외로 국토교통장관, 도지사도 짤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구 10만 이하는 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삼특 일광 네 놈이 짰을 땐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답이 나와요, 애들은. 자, 그럼 일단 또 저 179페이지 맨 위에 의가 있죠. 또 의. 항상 법은 의를 눈여겨봐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잘 봐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해놓고, 자, 밑에 수립, 자, 02번 있죠? 큰 제목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놓고 1. 수립권자와 수립대상 지역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특별시 동그라미 하고, 광역시장 동그라미 하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또는 군수는 그게 주어야, 주어. 그래서 동그라미 딱 치면서 줄 쳐놓고,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 다만 시군의 위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한 다음에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박스 1번 체크하세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 인구 얼마 이하? 10만. 이게 나오잖아. 봐요. 이게 딱 여기 어디 가서 인구 10만 여기. 이걸 몇 번 배우고 하니까 얘가 눈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익숙해야지만 외워지는 것이고 문제 풀리는 거예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에서는 기본계획 짠다, 안 짠다? 안 짠다. 그럼요. 그 다음에 저 밑에 기본계획 내용 있죠, 내용. 여러분 이제 제 얘기 잘 들어봐 봐요. 이게 여기 또 광역도시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아니요. 그러죠? 그러면 여기도 내용이 있고 내용이 있겠지. 이 세 개 중에,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아니지. 이거. 막 그린벨트 지정하고 막 도로 만들고 막 하는 거잖아요. 저게 무슨 계획? 아니, 관리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이거 띄어서 어디다 팔라고요? 그게 귀찮아서 관리계획 그러고 있어요? 도시군? 이게 겁나 중요하다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출제위원 같으면 이 세 가지 중에 계획을 물어볼 때 야들 중에 하나 계획 내빼려면 얘는 못 물어보지. 그러니까 이 두 놈은 계획 내용을 절대 안 물어보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걸 또 줄치고 외우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요.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 내용 나오지 않아요. 얘를 내야 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내용은 지금 절대 외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고 어딜 보냐. 저 180페이지 밑에 이제 그림 있죠, 그림. 그 그림이 이거 아니요. 이거. 그림 같은 건 나중에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기초조사 공청회하고 지방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또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확정승인 이런 말 나오는데 181페이지 맨 밑에 퍼리딩딩 박스 있죠. 바로 위에 4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시군 기본계획 확정이라는 얘기는 요 네 놈이 짰을 때는 승인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 그 다음 한 장 넘기세요. 조금 보기 불편하게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시군,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 동그라미 이번에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자, 누구 승인? 도지사.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아까 요 네 놈은 승인 안 받잖아요. 그 외에 일반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가서? 도지사. 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자, 시흥시장이 시흥시 기본계획 짰다. 누구한테 승인 받으라고? 경기도청에 가라니, 관할 도지사한테 가라는 얘기예요. 광명시에서 짰다. 누구한테 가라고? 경기도. 인천시에서 기본계획 짰다. 누구한테 승인? 안 받는다니까요. 아들은 승인을. 특별시 광역시장은 승인받을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신뢰를 자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학원에 온 게 진짜 나중에 복인 줄 아세요? 공법. 몰라서 그런데 공법만은 해결이 게임 끝나거든요. 공법은 진짜 떨어져도 60점 나와 하거든요. 여기 바로 이 학원이에요.
떨어졌다 해도 공법은 6점 나와. 떨어져도. 그러니까 공법은 내가 학원의 원장인데 공법 때문에 떨어지면 학원이 망하잖아요. 미친 듯이 한단 말이에요. 미친 듯이. 왜? 보통 학원 선생들은 단돈 10원이라도 돈을 안 주면 강의 없는 거예요. 학원 강사들이 그래요. 강사료 없으면 강의 자체가 없는 거야. 무료 강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이 학원은 내가 하는데 뭘 돈 받고 하간? 그냥 급하면 막 주말에 오라 해서 막 집중 강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점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수 나오는데 처음부터 다부지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즉 기본계획 하고 있잖아요. 특별시나 광역시장 등은 기본계획 짰더라도 승인받을 필요 없다. 일반 시장 군수가 짜면 누구한테 승인받고? 도지사. 끝. 그러면서 그 프리딩딩 박스 밑에 4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정비 있나요? 정비? 아, 이게 또 재밌어. 특별시 등 시장 군수는 거기 그때 5년마다 동그라미 하세요.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한지 재검토해서 정비하라. 즉 이게 참고로 자 여기 하나 광역이든 기본계획이든 장기적인 청사진이거든. 장기계획을 짰잖아요. 그런데 계획대로 대간 도시가 5년쯤 있다가 손보란 얘기야.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손본다? 근데 요 광역은 또 5년마다 타당성이 없어요. 근데 3년마다 재검토하라고 내거든. 이런 건 틀리면 나오면 틀린 사람이 비정상이야. 수업 시간마다 해주잖아 이렇게. 몇 년마다 재검토하라고. 쭉 가다가 5년쯤 있다가 아 잘못됐구만 수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제대로 가지. 몇 년마다? 5년마다. 자, 기본계획 짰잖아 이제. 그럼 이거 실천하려고 짜는 게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이거 배웠잖아 우리. 그죠? 이제 전원 배워야지. 아, 올해 내 처음 시도해봐요. 거꾸로 강의하는 거. 내 순서를 하니까 어려운 것부터 하니까 학생들이 질려버리더라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놈이거든. 이거부터 막 계속 하고 이걸 하고 막 용도 지역을 하니까 연결된 것도 모르고 막 암기하느라고 뒷골 땡겨버리니까 역으로 해보니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네가 뭘 알겠니? 그냥 삼촌이 생각해서 한다 그죠? 그래. 형은 좀 나이 차이면 좀 나 보이고 삼촌 뻘은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아버지 뻘은 좀 아닌 것 같고 저 이게 얼굴이 사가서 그렇지 나이 별로 안 많아요. 고생해서 그래 고생해서. 약도 잘못 먹고 안 들어 보여요? 그런 거짓말은 별로. 젊어 보인다는 얘기는 한 60으로 받는 모양이죠. 아, 사람 좀 갑자기 상처 입네. 한 60으로 보이는데 사실 보니까 아니네. 이거 아니요? 저 중개사법 선생님 보셨어요? 금요일날? 중개사법? 중개사법 선생님이 저보다 몇 살 많은 거 알죠? 아니다, 친구든 자식아. 그런 얘기를 민법 선생님이 저보다 좀 한 2살 많고, 민법 선생님 옷을 그렇게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몸에 딱 붙게 입고 다니고. 그래서 그래요. 중개사법 선생님 몇 살 많고 우리보다 좀 많으셔요. 좀 세법 선생이 나보다 한 몇 살 좀 약간 미치고. 세법 선생님 있잖아요. 잘생긴 선생. 잘생겼죠. 젊고 잘생겼잖아요. 그러죠? 그 세법 선생님 잘생기고 젊고 잘생겼대요. 그 광주가 나온 인물이요. 그래서 광주에서 출세한 선생이요. 강남 한부분에서 강의하니까 강남 방문각에서 일타로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니까 그게. 그 강남이나 노량진이나 목동 같은 데 강의하려면 진짜 경쟁이 빡시거든요. 연구 열심히 한 친구예요. 연구 열심히 하고. 자, 그 다음 172페이지 보세요. 이게 요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이라 나오죠?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이제 복잡해. 얘가 이번 시험에 딱 나온 게 내가 설명하고 답을 할 테니까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제일 잘 나와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은 너무 쉬워서. 기본계획 이거만 알면 풀리거든. 이거만 알면. 찬물 한 잔 먹고 또 정신 차려서 열로 달려가요.